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자 소득은 다양한 종류의 소득을 포함합니다. 먼저 채권 이자, 할인액,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그리고 예금 이자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채권 매매 차익은 비혈거되어 있으며 상장 주식 매매 차익과 유사한 형태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일부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월 150만 원 이하 또는 합계액이 1억 이하이며 55세 이후에 지급되는 종신연금인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 저축성 보험은 과세되며 사업용 자산 손실 보장보험 사업소득, 나머지 보장보험은 과세 제외됩니다. 또한 직장공제의 경우 초과 반환금 이자 소득도 존재하며 비영업 대금 이익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서 사업 목적이 없고 일시적인 경우는 비영업 대금 이익으로 분류되며 계속적인 영리 목적을 가지는 대금업의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유사이자 소득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판례에서는 직장 공제 외에 퇴직이나 탈퇴 전에 받는 경우도 이자 소득으로 간주되며 유형적 포괄주의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이자 소득이 아닌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는 사업소득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으로 보며 예외적으로 금전대차로 전환될 때에는 이자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손해배상금의 경우 위약이나 해약과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고 나머지 손해배상금은 과세 제외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으로는 공익신탁의 이익이나 조특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계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경비는 불인정되며 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소득과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서입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전에 받지 못한 금액은 이에 차감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금전소비 대차의 담보도 있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 이자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총수익 금액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대부업의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경우 각각의 대여 채권별로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어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약정주의의 경우에는 약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며 기명채권 등이 있으며 약정주의와 그날 중 빠른 날로 보는 경우는 환매조건부 직장공제 외 비영업대금 이익, 유사의 자소득이 있습니다. 반면 현금주의의 경우에는 무기명채권이나 예금 이자의 경우로 특약일이 있으면 그날로 수입 시점이 결정됩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해지일이 빠르면 그날이 결정됩니다. 또한 채권의 경우 매도일이나 지급일에 따라 수입 시점이, 상속과 증여의 경우 상속 또는 증여 일자에 따라 수입 시점이 결정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이익배당, 인정배당, 의제배당, 집합투자기구에서의 배당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이익배당은 일반적인 형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배당은 법인세의 소득처분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의제배당은 잉여금, 자본전입이나 감자 합병 등의 의제에 따라 이루어지는 배당을 말합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에서의 배당도 해당됩니다. 단, 상장 주식이나 벤처기업 주식 출자 지분과 관련된 경우에는 배제되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특정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간주배당으로 볼 수 있으며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도 사업소득과 유사하지만 출자에 대한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로스업과 금융과세 2천만 원을 초과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유사배당소득도 존재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의 도산 등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후발적으로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비과세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이자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배당소득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은 수익금액에 그로스업 11%를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그로스업은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조건에는 내국법인이어야 하며 출자 공동사업자, 외국법인, 국세 조정에 따른 간주배당을 제외합니다. 또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어야 하는데
집합투자기구와 특정한 상황에서의 무상주 의제 배당 중 자기주식 소가격 및 익불 항목 2차 배정분, 토지 재평가 등은 제외됩니다. 종합과세나 기본세율을 적용한 배당이어야 합니다. 전체적인 계산 방법을 살펴보면 출자 공동사업 배당을 제외하고 금융소득, 그로스업 합산하고 소득 공제하여 과표 산정합니다. 일반 산출세액은 2천만 원에 14% 세율에 나머지 일반 세율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비교 산출세액은 출자 공동 14% 포함하여 각각 원천징수 세율 적용한 금액과 출자 공동을 일반 세율로 적용하고 나머지를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산출세액은 일반 산출세액과 비교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합니다. 세액 공제에는 산출세액의 외국 금융 금액 비율만큼 공제하는 외국 납세액 공제과 산출세액과 비교세액의 차액을 한도로 하는 배당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기납부세액 공제는 원천 징수된 금액을 모두 공제하며 이후 환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과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천 의무자는 금융소득의 경우 다음날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외의 경우에는 원천 의무자가 없기 때문에 해당 소득의 귀속자가 신고와 납부를 담당합니다. 다만 외국 법인이 발행한 증권이나 채권과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 원천 징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 징수세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일부는 무조건적으로 분리해서 적용되며 이에는 비실명 계좌에 대한 세율 42%, 금융실명제에 따라 90% 적용, 법원 보증금에 대한 세율 14%, 직장공제회의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의 경우에는 9%의 세율이, 영농비과세 제외분의 경우에는 5%의 세율이, 농업회사법인의 배당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무조건 종합과세에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과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이 있습니다. 이중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은 2천만 원 초과 여부 및 그로스업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원천 의무자인 은행 등이 중대과실 없이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부족분은 실질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조건부로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전체 계산 방식을 참조하여 적용됩니다.